제가 이야기 중에 구토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죠. 항암 환자라면 피할 수 없는, 정말 피하고 싶지만 어떻게든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탈모와 구토, 이 두 개는 정말 비호감이죠, 단어부터. 그치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부작용인 것을.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방법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토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게 믿기지 않잖아요. 저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구토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으나 그거는 또 막상 그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잘 뭐 이겨내야죠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의지로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의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서 구토를 100%안 하면 저처럼 그러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그치만 그렇게 안 될지언정 뭐 10번 구토를 할 거를 3번으로만 줄여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구토를 막는 방법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단어에 제일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뭐 물론 술꾼도 있겠죠. 근데 지금 술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이랑은 얘기할 건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걸 겪는 사람들. 그렇죠.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들은 어쩔 수 없이 입덧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생긴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암 환자라고 해서 시야를 암 환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임산부들이랑도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인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랑 서로 막 힘든 거를 얘기하다가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외로 암 환자랑 임산부의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좀 힘든 점도 많고. 근데 이제 그때 입덧이랑 구역감,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뭐 과일이라든지 좀 자극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추천해 줬는데 내가 뭐만 먹어도 다 토했는데 이것들을 먹고 의외로 괜찮았다. 되게 맛있게 먹었다. 이런 반응도 얻은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과일 중에는 너무 시거나 자극적인 게, 물론 이제 시거나 자극적인 걸 먹으면은 좀 구역감을 줄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몬 캔디 같은 거, 임산부 캔디로도 유명하죠. 포지타노 캔디. 임산부 캔디이면서도 뭐 항암 환자들을 위한 캔디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지타노 캔디, 레몬 캔디는 정말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얼음을 그냥 입에 물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토할 것 같으니까 안 먹게 되는데 오히려 속이 비어 있을수록 더 구역감이 심해요. 이게 되게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살짝이라도 뭔가를 배 안에 채워주면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든든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감이 있다고 해서 뭐 진짜 당장 먹자마자 토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좀 어느 정도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먹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주스 같은 것도 살짝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메론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메론이 좀 달콤하면서도 이렇게 수분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먹다 보면은 만족도도 높고 확실히 기분 전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구토 방지 관련된 거를 정보를 찾다 보니까 좋은 정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눌렀는데 임산부 카페로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을 보다 보니까 임산부랑 공통점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구역감을 줄이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또 산책이나 바람을 잠깐씩 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꾸 토할 것 같아 이러면 진짜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아프거나 좀 변비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구토 증상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두통약을 좀 먹으면은 머리가 좀 더 통증이 가라앉으면서 괜찮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좀 공기 좋은 데서 바람을 쐬거나 아니면 친구와 재밌는 얘기를 수다를 떨거나 그럼으로써 오히려 또 기분 전환이 되면서 확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 같은 것도 화장실을 못 가다 보면 오히려 구역감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좀 변비 해결할 수 있게 보통 푸른 주스라든지 뭐 아니면 변비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는 약을 처방받는 것도 좋아요.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약은 최대한 의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하면 먹어야 됩니다. 암 환자 때는 당장 약을 먹어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내성이 생길까 봐 아니면 약은 멀리 할수록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만큼은 약에 의존을 하고 확실히 효과를 내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토 방지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상쿠소 패치 앞서 말씀드렸는데 상쿠소 패치를 붙이고 또 구토감을 느꼈을 때 먹는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좀 메스껍다 싶으면 미리미리 약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쿠소 패치가 실제적인 도움도 정말 큰데 사람이 원래 심리적인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 붙였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계속 내 구역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얘가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실제로 암 환자들도 많이 인정한 그런 효과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진짜 구역감이 줄어들 거야. 이런 심리적인 그런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쿠소 패치는 정말 추천을 드리는 바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더 이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적용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거. 구토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구토를 왜 하면 안 되냐? 저는 이거를 생각해서 구토를 더 줄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했던 비결 중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오려다가도 제가 뇌로 눌러가지고 너 나오면 안 돼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안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노하우들이 뭐냐면 일단 토를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먹기 싫고 입맛도 없고 힘들게 꾸역꾸역 그나마 넣은 그 영양분들이 그대로 다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다 없어지죠. 내가 진짜 에너지로 이렇게 항암 치료를 잘 받기 위해 몸에 영양분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나가는 순간 다시 체력도 저하가 되고 다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 또 먹어야 되는데 한번 토했으면은 또 토하기 싫고 또 먹기가 더 싫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나는 토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계속 좀 어떻게 기분 전환을 하든 최대한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인두암 환자분들, 저 같은 비인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더더욱 토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암에 대한 환자분들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영양적인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크지만 비인두암, 특히 두경부암의 전체적인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부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쓰는 기간이잖아요. 여기가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토를 한다? 토를 하는 게 뭡니까? 음식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산이 같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위산이 이 목을 다 긁게 되죠. 이걸 긁으면은 이 위산 강력한 산성이 다 긁어서 안 그래도 비인두암 환자 지금 여기 약하고 지금 너무나도 예민해져 있고 물 삼킬 때도 고통스럽고 진짜 지옥인데 그 위산이 긁어버립니다. 엄청난 데미지죠. 이거는 진짜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토는 예전 같으면 뭐 체하면은 시원하게 개워. 그러고 시원하게 개우고 나면 소화제 안 먹고도 그냥 다 뱉어내고 오히려 며칠 만에 다 회복도 금방 되고 그거는 정상인일 때 얘기인 거고 지금 암 환자로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참을 수 있는데도 개워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너무나도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아프고 통증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산까지 나간다?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꿀꺽꿀꺽 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으면 아예 못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뭐 한 5번을 내가 할 것 같은데 억지로 참아가지고 3번으로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뭐 구역감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항암하면 무조건 구역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오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것도 저는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말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저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나 마냥 긍정적인 그냥 그런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진짜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이런 좀 좋은 사례들이랑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외로 부작용이 적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믿다 보니까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치료가 되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따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만큼은 꼭 해보고 싶네요. 야, 너도 할 수 있어.